한국 정부 뭐 민간의 어떤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 어떤 전략 이런 것이 특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잘해야 되고요. 또 한국의 생존에도 관련이 있지만 또 어떤 기여라고 하는 측면, IT의 지속적인 발전, 성장에 대한 어떤 의무 같은 것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 정책 이야기를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유해진 교수님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정부의 정책, 방향, 또 민간 업체의 어떤 그 산학연 협력사항 뭐 이런데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상황이 있으시면. 예, 한일 관계 때문에 소부장 뭐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뭐 중국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기술의 뭐 저희가 유출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많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그 만들면 그냥 나라에서 다 사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 면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따로, 그리고 미국 시장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유럽 시장 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풀 건 풀고 뭐 이렇게 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서안에 그 반도체 공장 짓는 것만 봐도 중국과의 풀어야 할 문제는 또 따로 풀고, 또 미국에 또 공장 지으면서 또 풀어야 할 문제 또 따로 풀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 돈을 벌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세금이 한 30%, 이윤의 30%라면 수조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의 한 10% 정도는 과감하게 R&D 비용으로 써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재료도 좀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미국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초창기부터 그 트랜지스터를 하나하나 만들 때부터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뭐 AI 프로세서까지 만들 때까지를 다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재료부터 시작해서 장비, CAD 툴, 그다음에 설계 칩한 것에 대한 응용까지 전 사이클에 대한 이 선순환 사이클 또는 R&D부터 원천 기술부터 응용까지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약간 늦게 시작했지만 재료부터 장비, 뭐 테스트 장비까지, 그리고 설계는 약간 부족하지만 응용 시장까지를 계속 같이 개발시켜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 다 뛰어넘어서 양산 기술부터 시작을 했고, 특히 메모리 중심. 예. 그 다음에 이제 설계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만 하면 양쪽이 지금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제조가 있어야 되고 위쪽에는 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분야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에는 그 시장도 없고 또 밑받침되는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런 소부장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응용 쪽에서도 원천 기술이 있다. 그리고 그쪽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은 글로벌리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굉장히 약간 극우적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에서 좀 출발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 증시가 봤을 때는 예측 불가능성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일본 아베 같은 경우도 좀 되게 무리한 사실은 정책을 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금 해석을 해봤는데. 좋습니다. 이야기하시죠. 네. 이제 과거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일본이 예전에 전 세계 반도체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 의해서 일본 반도체가 좌절이 됐죠.
첫 번째 타격이 뭐 아시는 것처럼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의 원가 경쟁력이 한 번에 그냥 작살난 그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1년 뒤에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본 반도체가 통제를 당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수혜를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국을 반도체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약간 오판을 한 거는 지금 의외로 그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보면은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누르려고 했으나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우리 정부도 일본과 너무 대립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약간 우려를 표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소부장을 국산하는 거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어차피 100%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괜히 재료를 바꿨다가 수율이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흔히 말하는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정부부터 또는 삼성의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그냥 소부장으로 가자, 국산화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가능해진 것이고요. 그 와중에 사실 뭐 여러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상대적으로 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지금 뭐 적극적인 그런 지원 정책들이 수반이 되면서 생각보다는 괜찮게 지금 성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일본도 여기서 얻을 게 없고, 우리도 이 극한 상황으로 가면 사실은 괜히 중국만 어부지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엑시트 전략을 갖고 조금 임해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복잡하게 좀 많이 여기 엮여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코로나가 일단 하면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뭐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 발표하면서 이제 그 메모리는 이제 초급차를 유지하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육성해서 이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전략을 이제 가지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나 이런 것부터 차곡차곡 싸서 이렇게 간 건 아니고 중간에 약간 양산, 공정 이쪽을 많이 특화시키면서 밀어붙인 것이 있거든요. 그 뭐 미일 반도체 분쟁 그 틈새에 80년도. 예, 80년대에 저희가 잘 자리를 잡았고, 그때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공정 쪽을 많이 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에서는 공정 기술만큼은 아직까지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의 대표적인 산물이 이제 또 메모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모리 또 단점이 또 가격 경쟁력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폭이 좀 크고, 전에 시스템의 어떤 변동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보다 시장이 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확장하는 게 사실은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는 그 해외 마케팅하기 위한 뭐 무역금융이랄지 아니면 뭐 비대면 수출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책을 40조 원 규모 뭐 안전자금이나 이런 것들 펀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 반도체 쪽만 더 스코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공정이고, 그리고 첨단 공정이잖아요. 그 첨단 공정이 지금 막 이제 EUV라는 광원에 바뀌는 그 딱 시점에 있어서 한참 이제 막 그 공정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개선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이 올 때 우선적으로 일단 뭐 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나마도 좀 원활하게 좀 이렇게 자가격리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배수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 중이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공정의 이제 셋업들이 좀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김대중 정권 때도 비슷한 그 소재부품 국산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들이 일단은 상생 모델을 끄집어 들었고, 정부 쪽에서도 그 대기업의 상생 무조건 이제 그
대기업이 소부장에서는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소자 기업이 수요 기업이 참여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면 옛날에 정부 출연할 때 뭐 민간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옵션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참여의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링크가 되도록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점이고, 예, 그로 인해서 분명히 이번에 이제 뭐 김대중 때 정권 때 했던 소력품 국산화 때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 요리를 그때 많이 점핑을 했었거든요, 수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번에도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전하고 다르게 저희가 100% 다 내재화하거나 다변화할 수는 없고 투자했고 성공했던 것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파트너 글로벌 파트너로 이제 성장하는 형태가 됐으면 하는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진짜 공격적으로 많이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소재 장비 쪽에 많이 포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연구라는 게 기술 개발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더 시간은 좀 가야 되겠지만 단기 성과들은 이제 예측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장기 성과들을 이제 잘 챙겨야 될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좀 지속적인 어떤 정부 쪽에서는 이게 약간 트래킹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목표의 자유로운 변경, 시장이 변화하면 목표 변경도 자유롭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규제를 그렇군요.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규정화시키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뭐 일본만 보지 말고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아니 우리 경제성을 이제 고려했을 때 투자해야 될 우선적인 기술이 뭐냐를 이제 뽑고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더 이제 확대해서 투자를 좀 하려고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김동순 PD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작년 일본의 어떤 뭐 공격에 대해서 소부장이 특히 부분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잘 내왔다. 그래서 좋은 그 어떤 그 플랫폼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요 재료를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소재 부품 장비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으로 나가서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은 양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몇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이 지금 뭐 메모리는 그렇고 비메모리도 한국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죠. 팩들이 사실 뭐 TSMC나 또 이제 그 중국의 일부 업체들하고 뭐 인텔에 조금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지금 시도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만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뭐 해외 진출을 하기보다는 이제 국내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레퍼런스로 해서 나중에 조금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중국 그 몇 개 그 반도체 연구소라든가 공장을 방문해 보니 심지어 영국에서도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백큐um 장비가 있는데 유명한 회사죠. 계약 다 해놨고 돈 다 냈는데도 돈을 안 준다. 장비를 안 준다. 아, 영국에서 중국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서 뭐 대단한 장비도 아니거든요. 그런 장비는 우리나라에도 많다. 우리나라에 사라. 뭐 이렇게 제가 권유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소부장이 국제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으로 한국에 그동안 쭉 해왔던 기업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 회사들의 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진출하는 기회가 있음과 동시에 또 어떤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한국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기회, 그 중국 경쟁 국가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또 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